여러분 반갑습니다. 25번째 시간 기출의 미래 수학원 구sem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그마에 들어왔어요. 시그마. 자, 시그마라는 건 등차 등비 이외 수열의 합을 구하는 어떤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그마에 대한 실전 개념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주요 문항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등차 등비가 녹아있던 정말 통합적인 문제를 지난 시간에 또 저격 타임으로 줬다고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풀 텐데, 선생님 항상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연습을 하시고 그 과정들보다 약간 올라가는 문제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교집합이 많은 문항들을 이번 시간에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참 즐겁게 해피하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돼. 자, 62번부터 선생님이 한번 볼게. 문제 보니까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죠? 자, 공차가 양수다. 공차가 양수.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이 주어진 두근이 A3하고 A8이야.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중학교 때의 사고고, 등차 수열의 두 개의 항 구조로 보는 거니까 이건 A3 더하기 A8, 얘가 두근의 합이니까 14겠구나. 그리고 A3 곱하기 A8은 두근의 곱이니까 24겠구나.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쓸 거라고. 그치? 자,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 자, A3 그리고 더하기 A4, A5에다가 A6에다가 A7에다가 A8까지 더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걸 지금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합밖에 안 나왔죠. 14라고. 요 두 개의 합밖에 안 나왔다. 자, 그런데 보이셔야 돼. 등차 수열과 통합한다. 자, 등차 수열과 관련된 또는 등차 수열 자체, 얘는 항상 뭐가 출제 위주다? 대칭성인 거야. 이 대칭성 때문에, 요 대칭성 때문에 사실은 등차 중앙도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합이 똑같은 두 개의 커플이 존재하지, 그지? 자, 요거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요 부분을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적어볼게. 자, 이 얘기 했었다고. AN이 만약에 등차야, 등차 수열이야. 그랬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자, 이렇게 있다 하면 선생님 뭐가 되지? 중앙에 대해서 항상 대칭성이니까 이거 합하고 요거 합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A2 더하기 A3 얘 하고요. 그리고 A1 더하기 A4 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첨자의 합이 어때? 2하고 3 합 5죠. 1하고 4 합 5지. 그러니까 사실 뭐야? 첨자의 합이 똑같은 두 항의 합은 일정한 거야. 왜냐하면 중항의 관계 때문에. 물론 2.5항이니까 항은 없지만 사실 중항에 대해서 대칭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 더 있잖아. A5. 1부터 5까지 합 이렇게 하면 바로 한 문구로 쓰면 어떻게 돼? 평균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그치? 요런 것들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은 대칭성 때문에 요런 구조의 색깔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조심하세요.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선생님 알 수 있는 건 요 커플의 합, 그리고 A4 더하기 A7 커플의 합, 그리고 A5 더하기 A6의 합, 다시 A5 더하기 A6 요거의 합이나 또는 A4 더하기 A7의 합이나 또는 A3 더하기 A8의 합이나 첨자의 합이 5 더하기 61, 4 더하기 71, 3 더하기 81 다 똑같죠? 그럼 얘네들은 얘의 합 자체가 14로 나왔으니까 얘도 14고 얘도 14야. 그러면 14 한 덩어리, 14 두 덩어리, 14 세 덩어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14 곱하기 3에서 4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설마 저 A3, A8을 다 구하는 개별적인 항을 다 구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야. 자, 대칭성이 소재였다. 62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63번 볼게요.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래. 정의대로 써야겠지? 그럼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죠. 요게 좌변이지. 우변은 A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있는 항도 똑같이 나열할 수 있죠.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쭉 가서 5를 대입하면 6분의 1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게 생겨요? 이쪽에 있는 2분의 1하고 좌변의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하고 3분의 1이 사라져. 그리고 바로 앞에 있던 5분의 1까지가 사라졌겠죠. 그럼 남는 거는 자 A는 좌변에 있는 1에서 빼기. 자 얘에다가 너 넘어와. 그래서 6분의 1을 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6분의 5겠죠. A 값 구하세요 했으니까 6분의 5가 답인 거야. 그치? 대입을 했을 때 소구하는 형태다. 이게 63번이었고 64번입니다. 64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근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자, 요러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근데 요 두근은 N을 품고 있으니까 두근을 우리끼리 그냥 조금 유식하게 알파 N, 베타 N이랄까? 알파, 베타라고 둬도 되는데 N에 대한 문자가 남아있으니까 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두근의 합이 AN인데 얘는 알파 N 더하기 베타 N과 똑같으니까 그 유명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N분의 자 선생님 혹시나 자 좀 걱정돼. 자 그래서 혹시나 적을게.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C 이꼴 0. 2차 방정식이야.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야. 그리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거라고요. 요건 거야.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에 마이너스 붙었는 거. 그럼 그대로 여기다 넣겠죠. N분의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없어지고 2N 제곱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건데 얘 그대로 보니까 2N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AN이 얘인 거야. 그러면 뭐야? 고기에 대해서 이거 구하세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그리고 10까지를 그대로 넣고 AK라는 게 K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이쪽에 얼마 되죠? 2K-1이 돼. 자,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야? 연속한 홀수. 2K-1이니까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5고 쭉 가서 10 대입하면 19죠. 이거 무슨 문제야? 연속한 홀수 10개의 합이야? 그러면 10의 제곱이야? 바로 100 이렇게 되겠죠. 64번의 답은 100이라고. 그치? 연속한 홀수의 n개의 합은 n제곱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65번을 볼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공비가 양수래. 자, 요런 거 중요하다. 그지? 공비가 양수다. 또는 어떻게도 나와?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다. 공비가 양수란 뜻이죠. 자, 이거를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선생님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자, 이런 표현들은 중요하다 했어. 공비가 양수다 또는 등비수열에서 모든 항이 양수다. 그럼 공비가 양수랑 똑같고, 자, 선생님 퀴즈 한번 해볼까? AN이 등차수열이야. 모든 자연수, 자, A자 거꾸로 쓰면 모든이란 뜻이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양수야.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항은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그리고 공차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공차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니까 첫째 항이 양수라 할지라도 일정 간격으로 찍고 가면 언젠가는 n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항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첫째 항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를 시각화시켜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등차일 때 이런 상황. 자, 아무튼 공비가 양수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A5 나누기 A8, A3. 그럼 뭐지? 첨자의 차이가 두 칸이야. 첨자의 차이가 이 차이 난다는 건 공비가 두 마리 차이가 나는 거죠. 왜? A5라는 건 A1 곱하기 R의 4제곱일 거고, 그리고 A3이라는 거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일 거니까 사실은 얘네들 없어지고 요게 바로 R제곱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과정을 하지 말자고요. 여기에 A3 나누기, 자 A3분의 A5라는 뜻은 첨자의 차이가 두 칸이니까 R제곱이야. 그게 9라는 뜻이야. 근데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 R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쵸? 자, 첫째 항도 나왔어요. 첫째 항도 2라고 이미 나와 있어. 자, 그럼 결론 두 번째. 자, 시그마 그대로 넣고 K는 1부터 해서 4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일반항 공식 얼마 됩니까? 첫째 항. 자, AN은 2 곱하기 공비 3에 n-1제곱 이렇게 되잖아. 자, 공비 R이 지금 3이다. 자, 는 이렇게 돼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다 그대로 K로 바꾼 걸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에다가 K-1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바로 되셔야 된다고. 지수에 K가 있으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문제야. 그럼 공비, 자 3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리고 첫째 항, 요 전체에다가 1을 넣어야 되지. 그럼 첫째 항은 2죠. 2에다가 그리고 공비의 항수제곱. 1항부터 4항까지니까 4개가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죠. 사실 요 2하고 요 2 없어지지. 81에서 1 빼니까 80 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은 80이야. 65번의 답은 80. 이렇게 하시고. 66번 볼게. 자, 계속 여러분들 지금 반복 연습시키는 문제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툭 생각해야 되는 게 나올 거야. 기대하시고. 자,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거 해봐. A8? A8을 구해봐 라는 뜻은 AN에 대한 수열을 SN이라 했을 때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인 S8에서 S7을 빼세요. 요런 말하고 똑같아. 8이 있고 여기 7이 있죠. 그치? 근데 요 2가 걸리적거리지.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야. 요 식에다가 선생님이 양변에 2를 곱했다 쳐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여기 10까지에다가 AK가 있는데 여기 2배 뺐다. 그리고 빼기. 여기다 2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여기 7까지 나오죠. 여기 그대로 AK가 돼. 그리고 이쪽에도 2를 곱하니까 112지, 그지? 자, 이렇게 변형될 수가 있다고. 양변에 그냥 2만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너는 그대로 와. 왜냐하면 요걸 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쓰면 자, 시그마 이렇게 해서 K는 1부터 그리고 10까지에다가 땡큐하게도 이미 2가 있고 여기 AK가 들어가. 그리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그리고 8까지 여기 AK가 된다고. 그대로 100인 거죠.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자, 선생님이 그대로 힘차게 요 식을 빼면 되겠죠. 빼주면 얘하고 얘는 없어진다고. 그리고 빼기니까 플러스 되잖아.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 S8에서 첫째 항부터 7번째 합 S7을 뺀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빼면 내가 원하는 A8이 나오는 거지. 는 112에서 100을 빼니까 12. 내가 원하는 정답은 12라는 거야. 그치? 그렇게 푸는 겁니다. 조작이 이미 돼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야. 67번. 자, 수능 나형 25번이었네.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를 묻고 있어. 당연히
F의 2K입니다. F의 X입니다. F의 2K 항등식이니까 X의 K, 2K를 집어넣으세요. 2K. K 플러스 2G. 여기 넣겠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5까지가 들어가고 F2K니까 여기에 K 플러스 2를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면 첫째 항 넣으면 3, 그리고 두 번째 항 넣으면 4.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 나올 거야. 얼마까지? 15를 집어넣으면 17까지. 요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2분의 항수 몇 개입니까? 항수? 여기서 여기까지 항수 15개인 거 보여요? 1항부터 15까지 항 15개입니다. 아니면 맨 뒤에 숫자에서 맨 앞에 숫자를 빼고 더하기 1하면 돼. 항수는. 그리고 초말 첫째 항과 말항의 합 여기 17 넣겠죠.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얘가 10 된다고 10. 그래서 15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15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답 나와. 67번 푸시고. 자, 68번 볼게요. 68번은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AN 여기까지.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AN 여기까지 딱 쓰면 AN 우리 구할 수 있지. AN은 자, 요렇게 혹시 할 수 있을까? 공차가 1이니까 1N 그리고 플러스 적당히 상수가 와야 되는데 첫째 항이 4가 돼야 되니까 현재 1 집어넣으면 1이죠. 여기 더하기 3 돼야 돼. 그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여기 첫째 항 A 그리고 플러스 N-1D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DN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뭔가 상수가 올 거라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반드시 1차 항계수가 공차니까 선생님 아까 공차 1 넣고 그리고 여기 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이 나오도록 상수가 따라오면 된다고. 그럼 N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현재 1이니까 첫째 항이 4 되려면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문제 안에서 AK 플러스 1이 필요해. 루트 안에 물론 있지만 그럼 얘는 K 플러스 4 되죠. 그리고 AK는 자연스럽게 N을 K로 바꾸면 되니까 K 플러스 3이 될 거라고. 등장하는 거를 전부 다 쌤이 표현을 마쳤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넣겠지만 자, 쌤이 그대로 넣기는 넣어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그리고 12까지가 들어가고 이쪽에다가 분모의 루트 안에 누가 있냐면 K 플러스 4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루트의 K 플러스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자, 요거 계산하라는 거거든. 근데 절대로 분모의 K가 있으면 사실 우리는 소거를 해야 된다고. 가장 큰 건 부분 분수 분해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란 도구를 써서 결국 중간에 빼기가 있으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소거하겠지. 자, 무슨화 시켜줘야 돼? 유리화를 시켜주셔야죠. 유리화. 여기 분모 분자 똑같이 루트에다가 K 플러스 4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K 플러스 3을 분모도 곱하고 분자도 곱하는 거예요. 루트에다가 K 플러스 4 그리고 빼기 루트에 K 플러스 3. 자, 요렇게 곱하겠지. 근데 너무 예쁘게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 되니까 얘는 사라지는 거야. 결국 얘는 루트에 K는 1부터 해서 12까지가 가되 여기에 루트에다가 K 플러스 4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빼기에 루트에 K 플러스 3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계산하세요 이런 말인 거야. 근데 소거라는 게 멋지게 되겠지란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자, 첫째 항 얼마? 1 넣었어. 루트 5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4. 요게 첫째 항이죠. 그리고 플러스 2 넣었어. 그럼 루트의 6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의 5가 될 거야. 자, 하나 더 넣어볼까? 3 넣었어. 루트의 7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의 6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요. 쭉 가서 맨 끝에 12를 집어넣어주면 루트의 16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 되니? 12를 집어넣어주면 15가 된다고. 자, 어떻게 소거가 됩니까? 앞가로에 앞에 거, 뒷가로에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남는 거는 루트 16, 4에서 남는 거는 빼기 루트 4, 2. 그 내가 원하는 답은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분분수,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분분수, 분모에 만약에 문자가 있어. 근데 근호가 있으니까 유리화인 거죠. 68번. 자, 69번 한번 볼게. 그 수열 문제를 그냥 쑥 계산하면 너무 그게 쉬우니까 하나의 어떤 그림을 툭 던져주면 우리 학생들은 보통 그렇지. 그림이 뭔가 나오면 움찔하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소재를 하나 툭 던져준 거야. 근데 수열의 정의가 있다고. 지금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n,n분의 3. 자, 요 점이다. 그지? 요 점. 그리고 n-1,0, n 플러스 1,0. 그러니까 요 점. 그리고 요 점. 요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밑줄 꺼볼까?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구해 이 말인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AN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다? 두 칸인가요? 두 칸. 2 곱하기 높이 얼마라는 거지? n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n분의 3인 거야. AN이 요거 하나만 쑥 들어가서 4점짜리가 된 거야.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시그마 뒤쪽에 쌤 가만히 보면 AN 하면 n분의 3이지. 저기 왼쪽에 봐. n분의 3. AN n분의 3. 그리고 곱하기에 AN 플러스 1하면 n 플러스 1분의 여기 3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9가 이미 있고 그리고 시그마가 들어가서 n이 1부터 10까지 요거 구하세요 이 말인 거야. 근데 멋지게 요 3, 3은 9는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쓰면 시그마 n은 1부터 그리고 10까지가 들어가서 요거 번분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전개하고 싶지? 자, 시그마 들어가고 n이 1부터 해서 10까지가 슉 들어가요. 그리고 n 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계산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면 요거 n제곱하고 그리고 시그마 n 이렇게 하는 거잖아. 쌤 얘기했던 거 나왔다. 그제? 바로 385 보여야 돼. 6분의 n제곱은 10,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요것도 55 바로 돼야 되는데 자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385에다가 55를 더하면 되죠. 자, 계산하면 여기 쭉 올라가. 440이다. 그지? 내가 원하는 답은 44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하나 소재가 툭 들어가서 4점짜리로 보이지만 사실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69번. 70번 볼게요. 이것도 나형 11번이었어. 자, 3점짜리인데 n이 자연수가 있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럴 때 개수도 n에 관한 게 있고 1차 항계수도 n에 관한 게 있어. 근데 두근의 합이다.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다. an. 그러면 an에 대한 정의가 있죠. an은 두근을 알파, 베타. 근데 n에 관한 식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둘게. 알겠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선생님이 알파 n이랑 베타 n으로 뒀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란 얘기니까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n제곱 그리고 플러스 6n 그리고 더하기 5 얘 분의 1차 항계수니까 n 플러스 5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수분해 되고 싶은 게 혹시 있나? 있죠. 얘가 얼마로 인수분해 돼? 얘는 n 플러스 5하고 그리고 n 플러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없어지잖아. 그치? 자, 따라서 남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남아요. 요게 an이었다고. 자, an을 구할 수 있겠어? 라는 게 1단계였고 2단계는 그대로 걔의 역수가 들어가는 거야. 자, 시그마 집어넣고 그리고 k는 1부터 해서 여기 10까지 들어가는데 an이 얘였으니까 an분의 1은 n 플러스 1 되겠죠. 근데 k로 바꾸라고.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지? 그대로 정의대로 집어넣고 자 이렇게 시그마 해도 되지만 그냥 정의대로 넣으면 돼. 자 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 더하기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11까지를 더하잖아. 1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다가 빼기 1을 하면 요게 시그마 K 공식하고 똑같으니까 자 2분의 N 11 그리고 N 플러스 1 12 그리고 빼기 1 계산하시면 요거 약분하면 6이잖아. 66에서 1을 빼니까 65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죠? 답은 65가 된다고. 그치? 요것도 시그마 계산 공식이었습니다. 70번. 71번 볼게. 자, 이건 18번 문제였어. 그지?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까? 문제 한번 봅시다. 수열 AN, BN에 대해서 시그마 AK, BK. 자, 요거 AK가 있고 여기 BK가 있어. 여기 AK가 있고 여기 BK가 있어. 근데 더하기 빼기야. 시그마는 무슨 법칙 성립한다?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곱하기일 때는 분배 법칙 성립하지 않아? 알겠죠? 혹시나 여기 시그마 이렇게 있고 여기에 AK 그리고 곱하기 BK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 자, 더하기 빼기일 때만 분배가 성립한다. 자, 아무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BK를 묻고 있으니까 아, AK는 소거가 되나 봐. 그럼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분배 법칙 씁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0까지 요식을 쌤 바꾸고 있는 거야. AK 그리고 더하기 자 시그마에 관계없는 상수 2는 앞으로 뺄 수 있을 거고 K는 1부터 해서 10까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BK가 들어갈 거라고. 자 얘가 45입니다. 그죠? 첫 번째 얘 보면 시그마 들어가 그리고 K는 1부터 해서 여기 10까지 들어가고 여기 AK가 돼요. 그리고 빼기에 시그마 들어가서 K는 1부터 해서 10까지의 BK가 들어간다고. 요게 3인 거야. 그치? 요렇게 지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나는 BK만 남겨야 되니까 요쪽을 소거해야 돼. 그럼 힘차게 뭐 하면 될까요? 빼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없어지잖아. 이쪽만 남죠?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그리고 10까지에다가 BK가 되긴 될 텐데 몇 마리가 되지? 3마리가 돼. 는 45에서 3을 빼니까 42가 되겠죠. 요거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요게 14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내가 요 값을 구한 거야. 14. 그럼 끝났지 뭐. 내가 써주면 얘가 얼마였다고? 14지. 그리고 빼기 시그마 요렇게 되지. 상수 2분의 1을 10번 더했다고. 그러면 항수 곱하기 상수함수는 여기 항의 값을 곱하는 거야. 그럼 14에다가 5를 빼면 되니까 답은 9가 되겠죠. 이렇게 푼다고. 71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72번 한번 보겠습니다. 72번은 등비수열에 관한 게 딱 나온 거야. 자,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요런 식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얘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등비수열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는 첫째 항하고 공비지. 근데 첫째 항 공비는 문자가 2개인 거야. 근데 문자가 2개, 그 2개를 구하려면 조건이 2개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걸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산수를 잘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가 일단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첫 번째, 얘가 뭐지? 등비수열은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등차처럼 강력한 대칭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보통 로그를 취해서 등차로 바꿔서 대칭성을 쓰거나 또는 그냥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는 4 곱하기 A2는 얼마니? 첫째 항을 A라도 써. A 곱하기 R. 그리고 빼기 첫째 항.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첫째 항이 0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와 상관없이 두 번째 항도 0이고 세 번째 항도 0이고 모든 항이 0이잖아. 6개를 0을 더해봤자 절대 15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모순이 나온다고. 모순. 안 되네, 안 돼. 그래 첫째 항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겠구나. 그 말은 양변을 0이 아닌 숫자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R제곱 넘어왔어. 마이너스 4R. 그리고 넘어왔어. 플러스 빼기 1이니까 빼기 4. 넘어가면 더하기 4죠. 얘가 0 된다고. 완전 제곱식 하면 R 빼기 2가 되고 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R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공비를 찾은 거야. 자, R은 2야.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얘잖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얼마인지 몰라. A. 그리고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5라고. 그러면 31A는 31이 아니구나. 2의 6제곱이니까 64죠. 64. 그래서 64 빼기 1, 63. 63A가 1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A 값 나온다. A 값은 여기 5 되고 21이 되는 거야. 3으로 나눈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지? 따라서 A1 그리고 더하기 A3 그리고 더하기 A5 하세요. 이 말인 거니까 A1이 얼마였다? 21분의 5였어. 자, 우리 여기 이렇게 구한 거죠. 첫째 항에. 그리고 플러스에 세 번째 항. 첫째 항 21분의 5에다가 공비의 제곱이지. 공비의 제곱 4. 그리고 플러스 다섯 번째 항 21분의 5에다가 곱하기 공비 2의 4제곱 16이죠. 전체 선생님 보면 자, 통분 이미 21로 돼 있고 5에다가 플러스 자, 20이 되고 그리고 얘는 90인가? 80이죠. 그죠? 16 곱하기 5니까 80. 21분에 100 온 거야. 야, 요거 절묘하게 5다. 그지? 답은 5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등비수열은 특별한 성질은 예쁜 등차수열처럼 대칭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식적인 관점으로 잘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너무 쉬운 거 나왔다. 자, 꿈과 희망을 주는 거야. 그지? 자, 73번 뭡니까? K제곱 구하세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시그마 공식 아세요? 이런 말이야.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이니까 11이지. 따라서 55가 됩니다. 73번. 자, 74번 한번 볼게. 자, 요 문제는 별표를 칩니다. 자, 별표. 엄청 멋진 문제, 좋은 문제야.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은 대칭성이다. 그래서 대칭성 이렇게 문제 위에다 써봐. 이렇게. 자, 선생님 이제 보면 자, 이런 거는 될 거야.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 뭐 일반항, 뭐 등차 중항 이런 것들은 그냥 교과 개념이니까 요런 거 있죠. AN 하고 그리고 A의 N 플러스 1하고 그리고 A의 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했던 자세가 있죠. 이 했던 자세는 중간 항의 2배는 양끝항의 합과 같다. 여기다가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자세가 얘가 만약에 n이 되잖아? 그럼 그 직전항은 빼기 1이잖아. 그럼 그 다음 항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태생은 등차 중항으로 선생님 설명을 시작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고정관념이 빼기 1 말고 여기에 만약에 n-p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스럽게 여기에 항수가 결정될 수 있지. 대칭성에 의해서.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야? 그럼 n 플러스 p 요렇게 둘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요렇게 둘 수 있어. 자, A2하고요. A5하고요. A8하고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 첨자의 차이 3개 차이나 이쪽에 3개 차이나 이것도 맞지만
얘를 이렇게도 고칠 수 있다고. A5를 기준으로 빼기 첨자가 3칸 차이 나니까 공차의 3배를 빼주는 게 A2인 거야. 또 반대로 A8도 A5를 기준으로 첨자의 차이가 3칸 차이 나니까 플러스 3D 그리고 얘는 원래 A5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사실 어떤 관점? 이게 바로 2배의 A5로도 보이고 2배의 A5 하면 3배의 A5 자 이렇게도 보이고 또는 A2, A5, A8의 평균은 A5니까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했는 것도 보이고 또 첫째 항과 D로 표현을 다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3배의 A5로 보이고 자 이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분석이 될 수 있어. 자 요거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성이 정말 중요한 게 합공식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 자 일단 AN이 등차라고 치면 A의 지금 M에다가 플러스 A의 N을 더했는 얘하고 A의 P에다가 플러스 A의 Q를 더했는 거하고 같단 말이지.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첨자의 합 N 플러스 N하고 P 플러스 Q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고 첨자의 합이 같다면 항의 합도 같을 수밖에 없다. 요 원리가 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대칭성 때문에 그래. 그럼 이걸 그대로 합공식에 적용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n에다가 그리고 첫째 항하고 말항의 합이잖아. 근데 여기에 1하고 n이 들어간 거야. 그럼 1하고 n이 들어간 거지. 그럼 첨자의 합이 n 플러스 1이 되는 게 오기만 하면 여기에 얼마든지 다른 항도 집어넣을 수 있죠. 2분의 하고 여기 n에다가 만약에 이쪽에 선생님 여기 만약에 세 번째 항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 몇 번째 항 되겠니? 첨자 합이 n 플러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이 와야 되는 거야. 그치? 와야 되는 거야. 자 또는 쭉 가서 얘가 지금 n이고 자 이렇게도 확장되나 보세요. 여기에 A1, A2 그리고 A의 n-1 그리고 AN 자 이렇게 된다 쳐봐.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선생님이 여기 2개 이렇게 있을 때 2다. 그지? 여기 2개 있을 때 2인 거야. 이게 평균의 개념 별량의 수 4개니까 여기에 4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공식을 우리가 예로 알고 있지만 얼마든지 변형이 다 가능하다. 등차 수열의 대칭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전 개념으로 연습하면 참 좋겠어. 되겠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내가 문제에서 등장하는 항이 있어. 문제에서 등장하는 중심이 되는 항이 있다는 거지. 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 배수, 공차의 실수배만큼 더하거나 빼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잘 보세요. 공차가 양수다 해서 공차 D로 표현한다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내가 표현해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A5가 나왔다고. 그리고 나는 6번째 항을 구해야 돼. 자, 6번째 항은 뭐가 되는가 알 수 있죠?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출조 의도는 공차 구해 이 말인 거야. 공차를 구하라고. 근데 이왕이면 5번째 항이니까 첨자의 관계 보여요? 3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7번째 항이니까 5번째 항에서 빼기 2개 했는 게 3번째 항이고 5번째 항에서 더하기 2 했는 게 7번째 항이라고 대칭스럽게 나와서 A5를 최대한 활용해. 그럼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A3이 들어가고 싶어. 그럼 뭘로 표현하면 되지? 5번째 항에서 빼기 2D 해도 되죠. 최대한 얘를 살리고 싶다고. 얘 길을 살리고 싶어.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정의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2배 K 대신 3 넣은 거거든. 빼기 10. 자, 요거 절대값.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은 2배에다가 A 4번째 항. 빼기 10 되겠죠. 쭉 써보는 거야, 쌤이. 그리고 2배에다가 A 5배. 그리고 빼기 10 되겠죠. 그리고 2배에다가 A 6배. 빼기 10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똑같이 2배에다가 A 7번째 항. 자, 빼기 10.
3, 4, 5, 6, 7. 그지? 여기까지 딱 된다고. 그러면 뭐가 돼? 너 중앙이네. 대칭성이네. 너하고 너, 너하고 너. 그러면 A3이든 A4든 A6이든 A7이든 내가 A5로 표현해 볼게. 그럼 A3은 너 이거야. 따라서 여기 쌤 뭐 하면 되겠어? 요걸 표현 쫙 해두고 여기 곱하기 2배를 하고 그리고 빼기 10을 했는 녀석이 하나의 절대값이죠. 근데 절묘하게 어떻게 조작이 돼 있냐면 A5가 지금 5기 때문에 사실 항상 얘는 A5는 5였던 거야. 그럼 2 곱하기 5에서 10을 빼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첫 번째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4D 요거만 남아 절대값. 그치? 자, 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지금 네 번째 항을 뭘로? 자, 다섯 번째 항에서 빼기 D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항이 5였던 거지. 근데 걔의 몇 배가 되겠어? 요 전체에 대해서 지금 쌤 계산해 보니까 여기 2배 그리고 빼기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10에서 10을 빼면 없어지니까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D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두 번째 항까지 더했는 거야. 그리고 얘는 5니까 5, 20에서 10 빼면 중간에 딱 0이죠. 0 절대값 해봤자 0이겠지만 쌤 한번 써보려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A 다섯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D를 할 텐데 여기 전체에서 선생님 뭐 하는 거야? 2배 그리고 빼기 10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5잖아요 여러분. 그죠? 5, 20에서 10 빼니까 없어져. 그럼 2D만 남지. 따라서 여기에 2D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맨 마지막에 얘는 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4D죠 4D. 여기다 4D를 쌤이 쓰면 되는 거야. 4D를 쓰면 절대값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니까 선생님 요거 이렇게 빼도 되고 공차 D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4D 그리고 플러스 2D 그리고 플러스 2D 그리고 4D의 합 그러면 12D죠 12D. 자, 요 12D를 12D가 20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요게 20이야. 따라서 D는 12분의 20이니까 3분의 4로 약분하면 5 되는 거 보여요? 자, 공차가 3분의 5야 이 말인 거야. 공차가 3분의 5.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A5가 5였고 그리고 공차가 3분의 5니까 3분의 5를 쌤이 더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0 되는 거 맞죠? 그 답은 3분의 20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쵸? 자, 74번의 답은 3분의 20 해서 2번이 정답이죠. 엄청 좋은 문제다. 엄청 좋은 문제야. 자, 74번이고요. 자, 75번도, 자, 74번도 마찬가지 대칭성이었고, 75번도 마찬가지 대칭성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과 결합된 시그마 문제는 대칭성의 문제가 아닐까. 최근에 쌤이 경향을 보면 등차 수열 문제가 우리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잖아. 수학원에서 자, 어떤 킬러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그냥 1단원의 대제목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죠.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야. 그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얘는 좀 특이하게 대단원의 제목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죠. 2단원은 삼각 함수고 3단원은 수열이라고. 얘네들의 제목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역함수의 관계를 얘네들이 지금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대칭성을 최대한 쓰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니디 문제를 풀 수 있겠어. 요게 킬러의 소재가 될 수 있어. 기니디가 나오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 근데 작년에 평가원에서 우리가 요 자체를 못 만났다고.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수능에서 이제 못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이냐면 와 여기에 있어. 뭐가 있죠?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 있죠.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은 양대 산맥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얘네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 도형. 얘가 도형이라서. 꼬아서 내면 중학교 과정 가지고 오고 도형적 관점을 녹여버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그 부분의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실전적으로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신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관계식을 딱 준 상태에서 이 관계식을 일반항 구하는 문제 말고 그 식 안에서 어떤 특징을 이끌어서 특정항을 구하는 문제 또는 이게 성립하기 위한 미지수 구하기 이런 게 나왔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수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물론 얘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게 등비 수열인 거야. 근데 결론은 요 등차 수열에 무슨 성 가지고 대칭성 가지고 식으로 푸는 문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 모두 가능하고, 그래프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또는 자연수 공차, 공비가 정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와 배수 개념, 즉 정수론이죠. 약수와 배수 개념으로 해서 이게 식적인 관점이야. 얘는 출제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원에서는 쌤이 봤을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여기에 될 수 있으면 관계식에서 조금 꼬아내는 문제 패턴이 되니까, 이게 바로 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문제, 그리고 약간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최고 난도 문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경계에서부터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주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말고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대칭성 문제인데 난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근데 사고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도 별표를 쳐야 되는 거야. 자, 문제 보세요. 지금 75번은 A5 더하기 A13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첨자가 5번째, 13번째, 9번째. 너 중앙관계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일반적으로 2배의 A9를 써도 되거든? 2배의 A9. 수학적으로 2배의 A9고 조건적으로 3배의 A9야. 그럼 2배의 A9와 3배의 A9가 똑같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9번째 항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야. 이게 첫 번째 보이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그러면 써보는 거지, 쌤이. 자, A1 그리고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갈 거라고.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9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쭉 가서 끝에서 첫 번째 항이 A17일 거고, A17 그리고 A18이죠. 18번째 항. 요게 문제 조건에서 2분의 9였던 거야. 자, 요거 보여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아? 내가 일부러 크게 썼지. 내가 중심이야. 세상의 중심. 그러면 요쪽에 A8이 있고 요쪽에 A10이 있을 거라고. 근데 첨자의 합이 18이 되지. 커플이 존재하죠. 그러면 A1하고 A17까지가 커플이 존재하는 항일 거야. 그래서 얘 2배의 A고 2배의 A고 2배의 A고 2배의 A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A9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별량의 총합인데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되니까 17개 셈 하면 되죠. 17개니까. 이해돼? 근데 A9가 0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얘들이 전부 다 얼마 된다고? 0인 거야. 그럼 얘기하고 싶었던 건 18번째 항이 2분의 9라는 거 알아?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18번째 항이 2분의 9다. 요 조건 두 개를 준 거거든. 등차 등비는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니까 조건 두 개를 주어지면 A와 D를 구할 수 있고 일반항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강조했던 실전적 개념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13번째 항을 구하세요. 자, 13번째. 근데 학생들은 항상 교과서를 보니까 첫째 항 플러스 12D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 잘 보면 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A9를 이용하고 싶어. 그럼 첨자의 차이가 4칸 차이 나니까 4D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18번째를 쓰고 싶어. 18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3번째, 18번째. 그럼 빼기 5D를 쓰면 되지 않아? 그쵸? 이렇게 써야 되잖아? 자, 그러면 쌤 알 수 있는 거는 요쪽하고 요쪽의 관계에서 내가 13번째 구하려면 이걸로 풀든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 A9로 풀게요. 그래서 얘가 0이었던 거야. 그럼 4D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D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첨자의 차이가 9칸. 그럼 9D지 9D. 9D가 2분의 9죠. 그럼 D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D가 2분의 1이라고. 따라서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래서 2가 정답이다. 75번은 그냥 대칭성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풀어봐야 되는 그런 유형들 문제야. 문제 좋죠, 그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서 자, 로그 2에다가 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했거든. 자, 지로를 할 때, 즉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할 때 이게 항상 도형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떴다라고 하면 자세가 있다고. 너가 4분의 파이 45도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건 선생님 수선의 발을 내리꽂으면 얘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요런 게 하나의 자세가 돼야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땡큐하게도 여기가 만약에 루트 2의 실수배만큼 있다면 루트 2 n이라고 지금 나왔잖아.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n이고 높이 또한 n이 될 수밖에 없다. 요런 자세들이 정말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필요한 문제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지로에서는 대칭성의 소재가 되고, 그리고 뭐 전체 도형에서는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그리고 직각 이등변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아무튼 얘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루트 2n이 되는데 점 Q에 x 좌표 얘가 xn이라고 할 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5까지에다가 xk 구해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일단 xn 점 Q의 x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점 Q의 x 좌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가장 출발은 이런 거야. 너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 여기 썼는 거 있죠. 자, 일부러 안 지웠어. 기본 자세는 뭐 해야 되냐면 요게 45도가 되겠구나. 4분의 파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어디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더라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니까 여기 수선의 발을 빵 내리는 거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그치? 근데 얘가 얼마였다고 조금 전에? 루트 2n이었어요. 루트 2n.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n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도 뭐 돼야겠어? n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점 QNX 좌표니까 요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요 좌표 너가 QNX 좌표가 xn이니까 xn, 0가 될 텐데 이 QN을 직접 점 Q를 직접 x 좌표를 구하는 것보다 P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게 H라고 치면 H의 X좌표를 구해서 N을 더해주기만 하면 XN을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Y좌표가 N이잖아. 그 말은 이 로그 함수에서 N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면 얘가 바로 X좌표인 거지. X 플러스 1은
2의 n제곱이 될 거고 그럼 x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얘가 요 좌표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 x에는 누가 될 수밖에 없지? 얘는 2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n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xn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1단계인 거야. 근데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k로 바꾼 걸 넣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2의 k제곱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가 성립하니까 요거 지수의 k 등비수열의 합 요거 k에 대한 다항식 공식. 자, 등비수열의 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집어넣으면 2에다가 공비의 항수제곱 5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k 공식이니까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에다가 상수 1을 5개 더했대요. 그럼 빼기 5니? 계산하시면 31 곱하기 2죠. 62 그리고 더하기에 15 그리고 빼기 5 72 76번의 답은 72 해서 1번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겠어? 이게 그 하나하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쫙 있을 때 지수함수 자 y는 ax제곱 밑이 1보다 크지? 항상 정점을 표시하세요. 얘가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로그 함수 y는 로그에다가 ax 선생님 로그 함수 표시 항상 정점을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등장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뜰 거야. 그러면 그 자세는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는 관점. 여기서 이렇게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는 관점. 시험 칠 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 표시하세요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거하고 요거의 관계는 조금 전에 쌤 얘기했지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한 문제에 같이 뜨면 역함수를 의심하세요. 역함수하고 같이 나오는 세트가 y는 x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 대칭이 되도록 하는 요 두 점을 가장 잘 뽑게 할 수 있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점을 A라 하고 얘를 쌤이 알파 콤마 베타라고 두면 요 점을 B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베타 콤마 알파가 되는 거고 원점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길이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X축과 이루는 각과 여기서 Y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얘가 이루는 각을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에 대한 기본 처리법이 기출 강좌의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그걸 쌤이 여러분들이 해냈으면 좋겠어. 알겠지?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76번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77번부터 풀도록 할게. 자, 복습 철저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